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준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성이라는 것이 구별을 만들어냈다가 이 구별을 지향하는 계속적인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 통해서 저 초감각적인 세계, 고요한 법칙의 왕국은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나는 세계로서 오히려 현상이 단순해 보이는 일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전도된 세계라고 헤겔은 이야기하는데 그 전도된 세계가 무엇인지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92쪽 3번 전도된 세계입니다. 설명이 오성 자신의 설명 과정이라는 것은 곧 변화하고 운동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설명하는 오성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상화된 고요한 오성 법칙의 세계와 변화하는 현상계와의 이원성은 지향된다. 우리의 사유가 머무는 오성 세계는 생명 없이 정지한 고요한 세계 또는 현상의 피안이 아니다. 초감각적 세계의 본질은 고요한 사물의 내면, 고요한 법칙의 왕국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하는 운동의 세계이다. 네, 처음에 우리가 오성을 통해서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요. 초감각적인 세계는 고요한, 추상화된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상은 굉장히 변화가 무쌍한 곳이라고 알았는데요. 오성의 실상을 바라보니까요. 초감각계의 실상을 보니까요. 구별했다가 다시 구별을 지향하는 계속적인 운동이 변화가 무쌍하게 일어나고 있네.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단순한 건요. 현상이에요. 현상은 그냥 저기에 산이 있고 저기에 꽃이 있고 저기에 나무가 있고 저기에 새가 날아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다양한 설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설명들을 이렇게 저렇게 고정해 놓은 그런 법칙들을 통해서 구별을 했다가 또 그 구별을 지향하면서 파악하고 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를 통해 고요한 세계와 변화하는 현상, 이 둘 사이에 구분된 이 이원론 혹은 이중적인 이해가 극복되게 된다고 헤겔은 말하고 있네요. 초감각적인 세계는 이제 변화무쌍한 세계로 탈바꿈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하는 현상계의 피안으로 생각되던 고요한 법칙의 왕국으로서의 초감각적 오성계가 오히려 그 자체 스스로 구별을 만들고 다시 그 구별을 지향하는 운동성의 세계로 밝혀진다. 최초의 초감각적 세계는 현상계 너머의 정지의 세계로 여겨졌지만 이제 운동의 실상을 통해 드러난 제2의 초감각적 세계는 스스로 변화와 변천을 갖춘 세계로서 최초의 초감각적 세계에 대해 전도된 세계가 된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저 단순하게 잎은 녹색이다와 잎은 엽록소가 매개가 되어서 녹색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헤겔은 최초의 초감각적 세계와 제2의 초감각적 세계라고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고요한 법칙의 왕국이 알고 보니까 다양한 변화무쌍한 운동의 왕국으로 변화와 변천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스스로 달라지는 그런 곳으로서 두 번째 초감각적 세계는 이해되고 파악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헤겔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알문요. 고정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아갈 겁니다. 끊임없이 더 깊어지고 끊임없이 더 확대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유가 이렇게 깊어지고 확대될 것이라는 믿음, 진보의 믿음이죠. 모더니티의 믿음입니다. 모더니티의 근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94쪽입니다. 오성의 운동성을 통해 밝혀진 바 최초의 초감각적 세계와 제2의 초감각적 세계 간의 전도성을 헤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도된 세계의 법칙에 따르면 첫 번째 세계에서 동일류의 것이 자기 자신과 비동일적인 것이고
비동일적인 것이 그 자체와 동일적이거나 아니면 그래서 결국 자신과 동일적인 것이 된다. 특정한 요소로 보면 첫 번째 세계의 법칙에서 단 것이 전도된 직자에서는 시고 저기에서는 검은 것이 여기에서는 희다. 이처럼 전도된 세계는 이전의 동일성이 비동일성으로, 비동일성이 동일성으로 바뀌고 신맛이 단맛이 되고 검은색이 흰색이 되며 북극이 남극이 되고 수소 전극이 산소 전극이 되는 세계이다. 범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형벌이 오히려 그의 본질을 보존함으로써 그에게 영광을 주는 사면으로 해석되는 세계가 바로 전도된 세계이다. 최초의 초감각적인 세계, 그리고 전도된 제2의 초감각적인 세계를 하이데거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전에는요, 최초에는 동일했던 것이요, 이제 두 번째 세계에서는 비동일성이 됩니다.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맛이 나중에는 단맛이 되고요. 처음에는 흰색이 나중에는 검은색이 되고요. 뭐 남극이 북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진짜 그렇다고 말하고요. 우리가 막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만큼 한번 전도된 세계, 지향된 세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암과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형벌을 내립니다. 옛날에 고문이 자자했으니까요. 워낙 형벌이 지독했으니까요. 인두를 가지고 지졌다라고 해볼게요. 뭐 보이는 얼굴 같은 데 지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나는 이 인두의 몸이 혹은 얼굴이 달궈지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나를 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랑 좀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였을까요? 민주화 운동을 하면 감옥에 갇히고 벌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조심히 다녀라, 운동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되니까요. 그 당시에 민주주의 운동을 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받았던 뭐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어가지고 추앙받죠. 물론 지금 시대는 더 훨씬 지나서 뭐 이것도 옛날 말이긴 한데요. 그래도 당시에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다는 나름의 프라이드를 이 안쪽에 가지고 있고 가슴 한켠에 두고 있겠죠. 이처럼요, 세계는 이렇게 저렇게 전도됩니다. 그 자체로 멈춰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전도됐을 때는 최초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요. 그러니까 한번 전도되면 전혀 다른 그런 세계를 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전도된 세계에서는 내면과 외면, 정지와 운동이 더 이상 이원화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다. 두 개의 현실성으로서 내면과 외면의 대립, 현상과 초감각적인 것의 대립은 이제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다. 전도된 세계를 통해 해겔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질적인 두 사물 간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대립과 구별이 실제로는 각각 사물 자체의 내적 차이라는 것이다. 표면상의 외적 구별과 대립은 실제로 내적인 구별에 근거한다. 전도된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엔 구별했다가 나중엔 알고 보니까요, 하나로 통합시키는 겁니다. A는 B다, 이렇게 A와 B를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A는 B다라는 걸로 둘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구별을 지향하는 과정, 바로 이것이 전도된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내면과 외면은 구분되지 않고요. 둘 다 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습이고요. 정지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 있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거고요. 운동한다는 것은 애초에 정지를 가정하거나 정지에서 즉 시작했다는 얘기죠. 아니면 나중에 원하는 곳에 도착하면 멈춘다, 뭐 이것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한 사물에 여러 가지 면이 있다, 좀 다른 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알고 보면 내적인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사과는 빨갛다, 사과는 동그랗다, 사과는 새콤달콤하다, 사과는 좋은 향이 난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설명, 우리의 오성에서 일어나는 구별이고요. 사과는 뭐 다양한 요소들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뭐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가지고 있겠죠 뭐. 대립항은 그 자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안에 함께하는 대립항이다. 외적 차이와 대립은 본질적으로 내적 차이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성은 자신의 대상 또는 자신의 대립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며 결국 구분된 둘은 하나로 통합된다. 자신의 반대와 대립을 자신 안에 자신의 구별로서 포함하고 있는 것, 자신 안에 동일성과 비동일성,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것,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아닌 것과 구별하되 다시 그 구별을 지향해 가는 것, 이런 무한자를 우리는 생명으로 발견한다. 우리가 정지와 운동, 내면과 외면,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은요, 다 우리의 내적인 곳에서, 즉 우리의 오성에서, 우리의 사유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대립된 것은요, 결국엔 다 하나로서 통합되고 말아요. 이걸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진보 혹은 보수에서 볼 수 있어요. 보수가 있기에 진보가 있는 거고요, 진보가 있기에 보수가 있습니다. 둘이서는요 똑같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그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르지 않더라고요. 각자 생각하는 그 신념에 비추어서 귀를 닫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틀린 거고, 내가 말하는 것만 다 맞다고 이야기하니 어떤 점에서 구별됨을 찾아야 되죠? 해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이런 동일성과 비동일성, 긍정과 부정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둘을 구분했다가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 구별을 지향하는 것, 이런 구별과 또 구별을 지향하는 무한한 운동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생명은요, 스스로 긍정과 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한히 펼쳐나가는 그 어떤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겔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 어려운 책 저와 같이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